형님 집. 아무튼 난 어머니 못 모셔. 우리 사정 알잖아. 큰애는 이제 고3이고 작은애는 고2야. 애들 한창 입시에 몰입할 나이인데 어머니를 어떻게 모셔. 몸이 좀 건강하시면 몰라. 지금 거동도 못 하시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감당하냐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집도 좁고 저도 일하고 남편도 일하는데 어머니를 누가 모시냐고요. 그냥 이참에 요양원으로 모시든지 해요. 요양원 좋지. 근데 그러려면 달에 몇백은 들 텐데 그건 좀 아니지 않아? 동서나 나나 돈이 어딨어. 돈이 있었으면 진작 어머니 보내버렸지. 그리고 어머니도 돈이 없잖아. 무슨 돈으로 보내? 그럼 어떡하죠? 어머니는 우리들 중 한 명이 모시라고 저리 난리신데. 이럴 때 아들이 좀 강력하게 나오면 좀 좋아요. 아니, 어머니도 그래. 그렇게 당당하게 자기 모시라고 할 거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산이 많기를 해. 그렇다고 성격이 순하기래. 몸도 성치 않으면서 누구 고생을 시키려고 자기를 모시라고 그러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말이 진짜 양심이 있어야지. 근데 막내 동선 왜 말이 없어? 무슨 말이라도 해. 뭐 막내 동서도 비슷하겠죠. 그냥 혼자 사시라고 그러면 어때요? 지금까지도 혼자 사셨잖아요. 근데 어머니 몸이 정말 안 좋으신 것 같더라고요. 저번에 허리 삐끗하시고 나서 혼자서 일어나는 것도 힘겨워 보이시더라고요. 혼자 사시게 뒀다가 더 큰일 날 것 같아서 걱정되네요. 그래도 어쩔 수 없지. 그리고 솔직히 어머니 나이 때 노인네들 다 그러고 살아. 그리고 본인이 이날 이때까지 살면서 자식들한테 부양받을 만한 힘을 못 갖췄는데 그건 자기 목 아니겠어? 맞아요. 저희도 입에 풀칠하기 바빠 죽겠는데 대체 뭘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네. 아, 몰라. 그냥 못 모시겠다고 얘기해. 남편한테도 얘기해 봤는데 본인도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 아니 자식도 모른 척하는데 우리가 왜 지금 이러고 있어야 돼? 우리가 못 모시겠다고 하면 본인도 어쩌겠어요. 지금처럼 혼자 살겠죠. 안 그래요? 솔직히 어머니한테서 냄새도 나고 성격도 점점 괄괄해지시고 아휴 명절에 잠깐 뵙는 것도 고역인데 어떻게 같이 살아요? 에휴 절대 못하죠. 아무리 그래도 거동도 못하는 어머니를 이대로 혼자 살게 두자니 그냥 모른 채 하면 되는 건가? 그래도 자식들 혼자서 다 키우시고 힘들게 사셨는데 이렇게 방치해두면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저께 본 다큐처럼 노인 고독사 같은 거 일어날 수도 있는 문제잖아. 그럼 제가 모실게요. 동서가? 아니 그 말 진심이야? 진짜 자기 집에서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동서 생각 잘해야 돼. 동서 성격 착한 거 알겠는데 이거 보통 일이 아니야. 자기 부모도 모시기 힘들 판인데 남편 부모를 어떻게 모시겠다고 그래. 우리 애 동서가 모시겠다 하면 좋지. 근데 괜히 못할 일 벌였다가 나중에 딴 말 나올까 그런 거야. 누구 하나 모시겠다고 하면 나머지 사람들도 모셔야 될 것 같잖아. 우린 절대 그럴 생각이 없거든. 그래, 동서. 우린 절대 어머니 못 모셔. 그러니까 신중히 생각해. 동서야 멀리 살아서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우린 어머니 집 근처에 살았잖아. 어머니 성격이 얼마나 고약한데. 진짜 웬만한 요양보호사들도 힘들어할걸. 그래도 이렇게 어머니 혼자 방치해둘 순 없잖아요. 일단 남편이랑 어머니랑 얘기해봐야 알겠지만 그런 편이 나을 것 같아요. 뭐 우리야 좋지. 근데 나중에 딴 말하기 없기다. 우리 분명히 경고했어. 1시간 후 전화. 무슨 일이야? 여보, 형님들이랑 얘기해봤는데 형님들은 전부 어머니 못 모시겠다 하더라고. 다들 사정도 있으시니까. 그래서 말인데 우리가 모시면 어때? 우리는 아직 애도 없고 나도 집에서 일하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가 어머니를 모시자고? 저번엔 별말 없더니 갑자기 무슨 바람이 들었어? 나야 어머니 자주 못 뵈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랬지. 근데 이대로라면 어머니 지금처럼 혼자 사시게 둘 것 같은데 어머니 거동도 어려우시고 저번에 보니까
약간 치매기도 있으시잖아. 혼자 두면 위험할 것 같아서. 그렇다고 우리 형편에 요양원 보내드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냥 우리가 모시자. 당신 어머니기도 하고 나도 엄마 일찍 돌아가셔서 엄마한테 효도한다고 생각하고 어머니 모시면 될 것 같은데. 뭐 나야 우리 엄마랑 살면 좋지. 근데 당신은 하루 종일 집에 있는데 괜찮겠어? 간간히 보살펴드리면 되잖아. 당신이 괜찮다면야 그렇게 해. 형들도 좋아하시겠네. 형수님들 반대할 건 뻔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나도 고민 많았거든. 그래. 그럼 내가 그렇게 어머니한테도 말할게. 어? 2시간 후, 시모 집. 어머니, 저 왔어요. 누구냐? 저 막내예요. 어?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휴, 허리가 안 좋아서 그런가. 자꾸 균형 감각이 떨어져서 넘어지네. 아까 전에 넘어졌는데 아직도 못 일어나고 있어. 아휴, 얼른 내가 죽든가 해야지. 이게 무슨 고생인지 모르겠다.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전화라도 하시지 그러셨어요. 당연히 전화는 했지. 근데 다들 바쁜지 전화를 안 받더라고. 119라도 불러야 되나 생각했는데 마침 너가 왔구나. 그래, 여긴 어쩐 일이냐?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그래? 무슨 일인데? 얘기해보렴. 어머니, 저희 집에서 사시는 건 어떠세요? 너희 집에서? 네. 아무래도 형님들은 아이도 있으시고 밖에서 일도 하시고 그러니까 좀 힘드실 것 같아서요. 전 집에서 일하기도 해서 어머니 잘 모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도 되겠어? 나야 막내 아들 내에서 사는 게 편하긴 하지. 막내가 아들인데도 되게 살갑잖아. 네. 그럼 저희 집으로 오셔요. 그동안 멀리 떨어져 살아서 어머니랑 얘기도 못하고 지냈는데 이번 기회에 수다도 떨고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데도 구경 많이 해요. 그래, 고맙구나. 큰애들은 그럼 보고만 있었겠구나. 내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들은 척도 안 하더라고. 몹쓸 것들. 아, 다 사정이 있는 거니까요. 그럼 제가 여기 하루 묵고 갈 테니까 내일 천천히 저희 집으로 가세요. 남편 보고 청소 좀 해놓고 있으라고 할게요. 응, 그러자꾸나. 다음 날, 집. 어머니, 여기가 저희 집이에요. 어머니 있을 공간 여기 마련해뒀어요. 필요한 건 차차 사드릴게요. 그래. 그래도 집이 막 그렇게 좁진 않구나. 서울 근처에 산다고 해서 좁은 집에서 살 거라고 생각했거든. 이만하면 충분하지. 그리고 어머니, 거동하시는 게 아무래도 불편하니까 휠체어라도 하나 이번 주에 맞추러 가요. 물론 제가 돕겠지만 어머니도 혼자 움직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어차피 한 집에 사는데 그럴 필요가 뭐 있니? 나 웬만하면 가만히 있으니까 허튼데 돈 쓸 생각하지 마라. 돈도 얼마 못 벌잖니. 그래도 어제처럼 갑자기 넘어지시기라도 하면 이제 뭐 부르면 바로 네가 달려올 텐데 뭐가 걱정이냐. 아유, 우리 착한 막내 아들. 이렇게 어머니도 모실 줄 알고 우리 막내가 제일 복 받을 거다. 아유, 우리 어머니 내가 당연히 모셔야지. 여기가 이제 어머니 집이니까 편하게 지내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동의 부르시고. 그래, 알았다. 생색 내려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어머니 모시자고 한 건데 아들한테만 저렇게 고마워하시네. 하기야, 어머니 입장에선 아들이 그러자고 했다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근데 배가 고프구나. 밥 먹을 시간 되지 않았니? 네, 어머니. 제가 얼른 차려드릴게요. 집에 고기 있지? 그걸로 갈비 좀 해드려. 우리 엄마 갈비 좋아하셔. 그럴게. 잠시 후. 어머니, 식사하세요. 아니, 근데 이게 다야? 반찬이 이게 뭐냐? 지금까지 이렇게 부실하게 밥상으로 우리 아들 먹인 거야? 우리 막내가 살이 가면 갈수록 쪽쪽 빠진 이유가 있구만. 아유, 엄마.
이 정도면 임금님 밥사기예요. 평소엔 여기 절반도 못 얻어먹어요. 아? 너 지금 이 말이 사실이야? 너 남편 대접을 이렇게 해줘도 되는 거니? 저도 일을 하는 처지라. 그리고 오늘도 그렇고 평소에도 그렇고 부실하게 차려준 적은 없는데. 무슨? 내가 그동안 말을 안 한 거지. 그랬어, 당신. 아무튼 이제 엄마도 오고 그러니까 이제 밥도 잘 얻어먹을 수 있겠네. 어? 아니, 늘 저녁 밖에서 먹고 오는 건 당신이잖아. 내가 언제 못 차려줬다고. 됐다. 이 집에 내가 있는 이상 반찬 10개에 국 하나는 기본이다. 이제 그렇게 알고 준비해라. 나도 늙어서 그런지 밥 조금이라도 부실하게 먹으면 바로 다음날 몸이 쑤시더라고. 우리 막내도 한창 잘 먹을 때고. 그러니까 너도 협조해라. 오늘은 너도 준비할 시간 별로 없었을 테니 내가 이해하마. 나도 일을 하는데 어떻게 밥상을 그렇게 차리라는 거야? 남편도 이제껏 아무 소리도 안 하다가 어머니 오니까 별말을 다 하네. 진짜 이래서 형님들이 그러신 건가? 아니야. 이건 삶에서 맞춰나가면 되지. 겨우 이런 것 때문에 몸도 불편한 분을 혼자 사게 둘 순 없지. 다음 날 집. 얘 동이야. 어디 있냐? 나 좀 도와주라.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너는 부르면 째까고 와야지 왜 한참 있다가 와. 집이 그렇게 넓은 것도 아니구만. 저기 내 등 좀 긁어봐라. 여기가 간지러 죽겠는데 팔이 뻣뻣해서 다치라너. 아, 등이요? 네, 긁어드릴게요. 근데 넌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있으면 돈이 나오니? 아, 그럼요. 그래도 집에서 일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머니도 모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긴 하다만 너무 컴퓨터 앞에만 있지 말고 움직여야지. 집안일도 좀 해놓고. 여태 청소기 한번 안 돌리는 게 말이 되니? 아, 청소는 이따 일 정리되면 하려고요. 모름지기 청소는 아침에 하는 거다. 내일부턴 그렇게 해라. 제가 아침엔 회의가 있어서요. 회의 끝나고 할게요, 그러면. 너 시어머니 말이 말 같지가 않니? 회의는 무슨 얼어 죽을 회의. 컴퓨터 앞에 대고 얼굴 들이미는 게 회의야? 청소하는데 무슨 한 세월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잠깐 하면 될 걸 가지고 뭘 이렇게 꿋꿋하게 안 한다고 하고 있어. 그냥 내가 하라고 하면 해. 네. 알겠어요, 어머니. 그렇게 할게요. 쉽지 않은 분이긴 하네. 그래도 우리 엄마도 살아계셨으면 이렇게 정정하셨을 텐데. 그래.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화도 내고 하시는 게 좋은 거지. 살아계실 때 후회 없이 잘해드리자. 그날 저녁 전화. 동서, 어머니 어제 오셨다며? 아, 네, 형님. 어제부터 저희 집에 계세요. 괜찮아? 어머니 보통 성격 아니지? 어, 그렇긴 한데 괜찮아요. 저도 조용한 집에서 하루 종일 혼자 있는 거 쓸쓸했는데 어머니 오시니까 집에 활력도 돋고 좋네요. 동서는 너무 긍정적인 게 탈이야. 동서, 이미 모신다고 하고 우리도 동서가 총대 메고 어머니 모신다고 하니까 좋긴 한데 같은 여자로서 얘기하자면 너무 어머님한테 잘해드리지 마. 하나를 잘해드리면 둘 이상을 더 잘해주길 바란다니까. 나도 그것 때문에 질려서 어머니 안 부르는 거야. 아무리 우리끼리 얘기지만 어르신 두고 질린다니. 형님도 참. 네, 그럴게요. 그래도 어머니랑 같이 있어서 전 좋아요.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나중에 못 모시겠다고 해도 내가 도와줄 수 없는 건 알지? 네, 알아요. 그래, 알았어. 혹여나 나한테 불똥 튀면 안 되니까. 그럼 수고해. 네. 그냥 잘 지내보라고 말하면 끝날 일을 왜 자꾸 안 좋은 얘기만 하셔? 그래봤자 본인이 모실 것도 아니면서. 6개월 후, 집. 동이야, 나 좀 이렇게 세워라. 어머니, 넘어지셨어요? 그러니까 휠체어 좀 사자니까요. 어차피 집에만 있는데 휠체어는 무슨. 너 설마 나 일일이 일으키는 게 번거로워서 그러니?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자꾸 넘어지시면 어머니도 고생하시니까요. 그리고 휠체어가 있어야 어디 바깥에 구경 가기도 좋고요. 됐다. 너가 있는데 뭐가 문제라고. 됐고, 나가서 장 좀 봐와라. 아까 냉장고 문 열어보니까 뭐가 없더만. 우리 막내가 잡채 먹고 싶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나가서 재료 좀 사와. 아, 잡채요? 아, 저 오늘은 일이 많아서 그거 할 시간이 없는데. 그래봤자 우리 아들보다 못 벌어오면서 무슨 유세를 그렇게 떠냐? 당연히 가장부터 잘 챙겨야지. 안 그래? 내가 좀 도울 테니까 얼른 가서 사와. 얼른! 아, 네, 알았어요, 어머니. 일단 마트 다녀올게요. 잠시 후 마트로 가는 차 안. 일도 바쁜데 번번이 뭘 시키시네. 이럴 거 예상 못한 건 아니긴 한데 그래도 뭐 대단한 거 시킨 것도 아니시고 음식이 어머니가 맛있게 해주시기도 하니까 좋게 좋게 생각하자. 잠시 후 마트. 시금치 샀고 당근 샀고 아 맞다. 집에 참기름 다 떨어졌을 텐데 참기름이 어딨더라? 우리 호영이 뭐 먹고 싶어? 누나가 맛있는 거 해줄게. 오랜만에 휴가인데 맛있는 거 잔뜩 먹어야지. 정말? 그럼 난 불고기 전골. 누나가 저번에 해줬을 때 진짜 맛있었거든. 그럼 양념 소스를 사야 되는데. 한번 보자. 역시 우리 누나야. 우리 누난 못하는 것도 없지. 돈도 잘 벌어, 요리도 잘해, 얼굴도 이뻐, 성격도 좋아. 내가 누나 같은 여자 만난 게 정말 얼마나 행운인지 모르겠어. 남편 아니야? 회사 간다는 사람이 왜 여기에... 그리고 저 여자는 뭐야? 뭔데 내 남편이랑 팔짱을 끼고 있어? 뭐? 그럼 얼른 마누라랑 이혼하고 와. 나 같은 완벽한 여자 놓치고 싶어? 아, 절대 아니지. 근데 말했잖아. 마누라가 우리 엄마 시중 들고 있다고. 솔직히 엄마 몸도 많이 약해지셔서 1, 2년 내로 돌아가실 것 같거든? 그 전까진 마누라 보고 시중 들게 해야지. 하긴 그건 그래. 근데 언제 기다리고 있어. 꼭 골골대는 노인들이 오래 살더라고. 건강한 노인들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내가 요양병원 보내줄 테니까 얼른 이혼해. 알았어, 누나. 나도 누나랑 얼른 같이 살고 싶지. 그래도 와이프가 공짜로 어머니 모시고 있는데 요양원은 돈도 많이 들고 그렇잖아. 공짜로 해결할 수 있는데 뭐하러 돈을 써? 그 돈 있으면 누나 가방이라도 하나 더 사는 게 이득이지. 어? 양념장 여기 있다. 이걸로 어? 당신이 여긴 어떻게... 지금 뭐라고 한 거야? 뭐야? 호영이 와이프야? 아니 너보다 2살 어리다고 하지 않았어? 근데 얼굴이 나보다 늙어 보이는데? 당신 바람 피운 거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리고 아까 뭐라고?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나한테 맡겨두고 그 뒤에 이혼하겠다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여태 그런 생각으로 나랑 산 거야? 내가 공짜로 어머니 보살펴드리니까 그게 좋아서 그런 거냐고? 아니 뭐 그냥 말을 하다 보니 그렇게 나온 거지. 근데 집에 어머니 혼자 두고 나온 거야? 그러다 어머니 넘어지시기라도 하면 어떡해? 당신 지금까지 이렇게 어머니 혼자 집에 뒀어. 아니 옆에서 보살펴야 될 거 아니야. 노인네 어떻게 되는 거 한순간이라고. 그래도 효심 하나는 지극하다고 칭찬하더만 아닌가 보네. 이렇게 한가롭게 장인을 보고 있는 거 보면. 뭐 집에서 일한다고 그러지 않았어? 그냥 행색이 뭐 일반 주부인데. 뭐라고요? 왜 이렇게 둘이 당당해? 둘 지금 불륜 저지른 거잖아. 근데 뭐가 이렇게 뻔뻔하고 당당한 거냐고. 어차피 알게 될 사실이잖아. 차라리 잘 되지 뭐. 그래, 잘 된 거지. 이제 알았으니까 얼른 이혼 좀 해줘요. 알았죠? 호영아, 가자. 배고프지? 이따 집에서 얘기해.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서 뻔뻔하기까지 하네.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네. 어쩜 저럴 수가 있어? 1시간 후, 집. 넌 왜 이렇게 얼굴이 죽상이니? 아, 어머니.
아니에요. 그냥 생각 좀 하느라요. 그래도 같이 사는 사람 신경은 써야 될 거 아니냐. 네가 그렇게 죽상이면 내가 당연히 신경을 쓰지 않겠어? 무슨 일인데? 말 좀 해봐라. 아니에요, 어머니. 괜찮아요. 말을 해보래도 얼굴에 무슨 일 있다고 다 쓰여 있구만. 괜찮다고 하면 그 일이 사라져? 아, 그게 사실은 아까 마트에 갔는데 남편이 다른 여자랑 장을 보고 있더라고요.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바람이었고요. 저한테 들켰는데 미안하단 말 한마디 없이 오히려 당당하더라고요. 그게 자꾸 떠올라서. 어머니, 이제 어떡하면 좋죠? 그래도 내 편 들어주시겠지. 이건 누가 봐도 남편 잘못이니까. 이제 알았다니 다행이구나. 나도 지금쯤 아는 게 딱 맞다고 생각했어. 내가 마트에 보내길 잘했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설마 다 아신 거예요? 사랑은 티가 나는 법이라잖아. 우리 아들이 요새 얼굴이 훤해졌길래 짐작했는데 맞다구나. 들어보니까 사귀고 있는 여자가 엄청난 부자라고 하더라고. 건물도 몇 채 갖고 있고. 저번에 나한테 선물도 했어. 맞아. 이거. 이 스카프도 그 여자가 해줬어. 어찌나 맘이 고운지 우리 아들이랑 참 잘 어울리더라고. 뭐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나올 수가 있어? 그러니까 너도 이만 물러서라. 어차피 둘 사이에 애도 없고 깔끔하게 헤어지기 좋은 거 아니야? 너도 말년에 좋은 집에서 살아보고 싶어서 그래. 그 여자가 그렇게 돈이 많다는데 궁궐 같은 집에서 나 모시겠지. 안 그래? 어머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하세요? 아까 남편은... 아까 호영이가 뭐? 아, 됐어요. 이렇게 바로 이혼하라고 말하시는 거 보니까 아까 남편이 왜 그렇게 태연하게 나왔는지 이해가 되네요. 근데 어머니 정말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형님들 다 어머니 못 모시겠다고 한 거 어머니 혼자 살다 잘못될까 봐 걱정돼서 제가 모시자고 한 건데 어쩜 이렇게 나오실 수가 있어요. 같은 여자로서 이걸 용납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내가 너 보고 나 좀 모셔달라고 애원했니? 네가 그러겠다고 자발적으로 한 걸 가지고 대우해줄 필요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구나. 그리고 부모 마음 다 똑같다. 네가 아직 부모가 되지 않아서 모르나 본데 부모는 말이야. 자기 자식만 잘 되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어.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부자 여자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게 낫다 이거지. 넌 하루 종일 컴퓨터나 두들기면서 사는데 어느 남자가 그걸 매력 있어 하겠냐. 그렇다고 살림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이제라도 알았으니 당장 이혼해라. 우리 아들 그만 귀찮게 굴고. 알았니? 너도 바람 피운 남편이랑 함께 사느니 그냥 이혼하고 혼자 살거나 네 수준에 맞는 남자랑 만나는 게 나을 거다. 정말 너무들 하시네요. 그날 저녁 집. 어머니는? 주무셔? 나한테 바람 피운 거 들켜놓고도 이 시간에 와. 그 여자랑 여태 같이 있었던 거야? 이미 들킨 마당에 뭐 오랜만에 데이트했단 말이야. 누나가 워낙 바빠서. 어머니 주무시냐니까. 네가 확인해. 네 어머니잖아. 그래서 어머니한테 바람 사실까지 자랑스레 알린 거 아니야? 그 정도 비밀까지 나눈 사이면 지금 주무시는지 아닌진 네가 알아야지. 말을 해도 참... 어머니한테는 어쩔 수 없이 들켰어. 그래도 내 뜻 응원해 주셨고. 어머니랑 얘기했으면 알겠지만 나도 이혼하길 원해. 언제 이혼해야 하나 보고 있었는데 당신이 갑자기 어머니 모시겠다고 하는 바람에 늦춰진 것뿐이야. 위자료랑 재산 분할이랑 섭섭찮게 해줄 테니까 그냥 이혼해. 그리고 누나가 전해달라고 했는데 굳이 소송 같은 거 걸지 말라고 하네. 누나가 사업을 크게 하거든. 그래서 평판이 중요한데 괜히 상간녀 소송 걸려서 피해되면 안 되잖아. 대신 소송 안 건다는 조건으로 위자료 3배를 챙겨준대. 그럼 너한테도 좋은 거 아니야? 솔직히 나도 소송이다 뭐다 하면 복잡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 말은 돈으로 다 해결을 하겠단 거네? 그것도 니랑 바람 피운 여자 돈으로? 더 능력 있는 사람이 해결하면 좋으니까.
아무튼 누나가 잘 협조만 해주면 위자료 많이 챙겨줄 수 있대. 그니까 시끄럽게 하지 말고 조용히 이혼하자. 어? 어머니도 몸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잖아. 괜히 신경 쓰이게 만들지 말자고. 같은 소리 하지 마. 남편 바람 피운 것도 모르고 시어머니 부양한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소송까지 걸지 말라는 게 무슨 말이야? 걸 수 있는 소송 다 걸 거니까 그렇게 알아. 뭐? 아, 얘가 왜 이렇게 현실적이질 못해? 소송 걸면 너도 좋을 게 없다니까. 애초에 좋지 않을 상황 만든 건 너네야. 그렇게 대놓고 바람 피울 정도면 이 정도 감수했을 거 아니야. 듣자 하니까 동이 너 남편한테 너무한 거 아니냐? 그냥 조용히 물러서면 될 걸 왜 남편 앞길을 막어? 어머니도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자식 잘 되는 게 좋으시다지만 어떻게 이러세요? 어떻게 먼저 아셨으면서 이렇게 모른 척 하실 수가 있냐고요. 내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너도 정 억울하면 나가서 남자 만나든가. 바람도 능력 있는 사람들이 나는 거야. 잔말 말고 그냥 조용히 이혼해. 돈도 몇 배로 챙겨준다는데 왜 굳이 소송을 걸겠다는 거야? 그래, 어머니 말이 맞아. 그러니까 당신도 고집 좀 그만 피우고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아? 하긴 돈 아끼려고 지 엄마 죽을 때까지 이혼 미루는 인간인데 무슨 소리를 못할까? 저게 무슨 소리야? 나 죽을 때까지 이혼을 미루다니? 아니, 내가 언제 그런 소리를 했다고. 엄마 신경 쓰지 마. 지가 상황이 몰리니까 무슨 소리든 막 뱉는 거야. 아무튼 너 말 조심해. 이래라 저래라의 형편이 아닐 텐데. 내일부터 소송 절차 밟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 제가 그렇게 말을 해도 듣질 않네. 놔두세요. 막상 준비하면 소송도 만만찮단 거 알걸요. 그럼 알아서 그냥 이혼할 테니 돈 내놓으라 할 거예요. 일주일 후 카페. 왜 보자고 한 거죠? 그쪽이랑은 말 섞고 싶지가 않은데. 아니, 나한테 소송을 걸었는데 말 섞고 싶지 않단 건 무슨 경우야? 하여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예의가 없다니까, 예의가. 예의는 그쪽이 없는 것 같은데요. 남이 남편이랑 바람 피워놓고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사랑하는 게 죄야? 반통죄도 그렇게 해서 없어진 거 아닌가? 아무튼 소송 그거 취하해. 내가 돈 준다니까? 나 가진 게 돈밖에 없는 사람이야. 역시 그런 말 하려고 온 거네. 분명히 말하지만 나 절대 물러설 생각 없어. 그냥 취하하라니까. 돈 달라는 대로 준다고. 여기 있었구만. 아니 내 돈은 안 주고 왜 엄한 여자한테 돈을 주겠대? 그럴 돈 있으면 나한테 줘 빨리. 아니 여긴 어떻게... 누구세요? 왜? 내가 누군지 알면 아줌마가 나한테 이 여자한테 받을 돈 줄래? 뭐 보나마나 이 여자가 또 사기치는 것 같은데 이 여자 땡전 한 푼도 없어. 나한테 월세 낼 돈 없다고 사채를 빌려간 여자라고? 그러니까 괜히 이 여자 허풍 믿지 말고 얼른 꺼져. 나 이 여자랑 할 말 있으니까. 남편이랑 시어머니는 건물 몇 채 갖고 있는 부자로 알고 있던데. 이게 뭔 소리야 또? 아니 돈 준다니까 그러네. 가만히 좀 기다리라고요.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빚 갚으라고 하는 거 다 범죄야. 범죄? 기가 막혀서 원 돈 빌려가 놓고 안 갚는 건 범죄 아니고 지금 나 같은 사람 수두룩이잖아. 빨리 돈 내놔. 돈 내놓으라고. 아이씨 진짜 쪽팔리게. 더 이상 할 말 없을 것 같으니 이만. 야! 이 얘기 호영이한테 하기만 해. 가만 안 둬? 내가 널 가만 안 둘 거야. 돈 어딨냐고? 역시 사기꾼인가 보네. 하긴 진짜 능력 있는 여자가 남편을 만날 리가 없지. 그것도 모르고 좋다고 하고 있으니. 일주일 후 카페. 결국 소송 다 했더라. 진짜 멍청하긴. 소송 안 걸고 준단 돈 받았음 시간도 아끼고 돈도 아꼈을 텐데. 시간이랑 돈 아끼자고 너네들 용서할 필요는 없지. 됐어. 우리야 돈 칠해서 대응하면 돼. 나중에 너 딴소리 말어라. 너나 딴소리 마라. 네 옆에 있는 그 여자 빚쟁이야. 그 빚 네가 다 갚아야 될걸?
한 달 후, 카페. 누나, 표정이 왜 그래? 소송 때문에 그래? 그것도 그거지만, 솔직히, 나 상간녀 소송 걸린 거 소문나고 나서 일이 잘 안 풀려. 업체 계약도 끊기고, 아무래도 소송 때문이 맞는 것 같아. 아, 정말. 나 때문에 괜히 어떡해. 내가 이래서 소송 막으려고 했던 거야. 이미 일이 이렇게 돼버린 걸 어쩔 순 없지만, 그로 인한 손해가 크네. 그래서 자금이 좀 빡빡해. 무조건 필요한 돈인데 잘못되면 진짜 회사 망할 수도 있어. 정말? 그렇게 심각한 일이야? 얼마나 빵꾸가 났는데? 한 2억은 빵꾸 났지. 평소엔 큰 돈도 아닌데 상황이 몰리다 보니까 이것도 메꿀 수가 없네. 아, 어쩜 좋아 정말. 2억이나? 그래서 말인데 일단 너가 좀 빌려주면 안 될까? 급한 것만 해결하고 돌려줄게. 나보고 빌려달라고? 그래. 솔직히 네 와이프 때문에 이런 거기도 하고. 조금만 지나면 돌려줄 수 있다니까. 누나 못 믿는 건 아니지? 당연히 믿지. 근데 그 정도 돈이면 나한테 거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데 살고 있는 아파트 처분하고 재산 분할하면 딱 그 정도 돈만 나올 것 같거든. 아, 금방 준다니까. 이번 주 내로 입금 가능한 거지, 그럼? 그렇지 뭐. 어, 사람이 죽는 법은 없다고. 우리 호영이가 최고다. 아, 맞다. 이거? 이거 홍삼인데 어머니 갖다 드려. 관절 건강에 좋다고 하더라고. 뭘 이런 거를 사왔어. 비쌀 텐데. 비싸긴. 누나, 그럼 우리 엄마 요양원은 보내줄 수 있는 거지? 당연하지. 내가 괜찮은 곳으로 알아봤어. 나만 믿어. 고마워, 누나. 7개월 후, 식당. 이게 얼마만이야? 기집애 연락 좀 하라니까. 이혼 다 하고 나서야 전화하니? 아주 서운해 죽겠다. 미안, 그동안 정신이 없었어. 그래도 정리할 거 다 정리하고 나니까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거 있지. 그럼 다 된 거야? 소송 그거 꽤 걸린다며. 그래서 도중에 포기하는 사람도 많다던데. 게다가 넌 상간녀 소송까지 했잖아. 좀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좋은 변호사님 만나서 괜찮았어. 덕분에 위자료도 두둑이 받고 살맛나 요즘. 암튼 다행이다. 너가 맘이 좀 착하니. 그런 너가 남편이고 시모고 배신당했다 하니까 얼마나 걱정됐는데. 진짜 괜찮은 거지? 사람이 말이야. 너무 큰 배신을 당하면 오히려 맘이 독하게 먹어지는 법이더라고. 나도 마냥 그런 일 있으면 주저앉을 줄 알았는데 정신이 번쩍 드는 거 있지. 나도 내가 이렇게 강한 사람인지 몰랐어. 다행인 거지 뭐. 암튼 그 사람들 천벌받을 거야. 그냥 요양원 가자니까 뭔 갑자기 밥을 먹고 가자고 해요. 시간도 이른데. 넌 네 엄마 빨리 보내버리고 싶으냐? 어떻게 날 요양원에 보낼 수 있어? 언제는 궁궐 같은 집에서 모신다고 했잖아.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죠. 엄마 이렇게 나한테 의지해야 간신히 걷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러면 나 일 못해요. 아무튼 그럼 밥 빨리 먹고 가요. 누나랑 12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늦어졌잖아요. 근데 왜 너는 같이 안 간다는 거냐? 같이 가서 엄마 사는 것도 둘러보면 좋잖아. 누나가 일 좀 도와달라고 해서 어쩔 수가 없어요. 대신 누나가 직접 데려다 주잖아요.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다고. 아유, 이혼하자마자 바로 요양원 얘기부터 꺼내는 게 뭐가 좋다고. 그래도 좋은 시설인 건 확실한 거지? 그럼 누나가 그렇게 부자인데 설마 이상한 데 보내겠어요? 엄만 저번에 호텔 뷔페 얻어먹어 놓고도 그래. 어? 당신이 여긴 어쩐 일이야? 뭐야? 너도 여기 있었어? 오랜만이구나. 그동안 연락 한 번을 안 하고 참 잘하는 짓이다. 안부 인사 나눌 사이는 아니잖아요. 그 여자는 어쩌고 둘이 와? 네가 알 뻔 아니지. 하긴 내가 알 뻔 아니지. 근데 아직 그 여자가 당신 옆에 붙어있는 거 보면 당신 은근 빼먹을 게 많나 보다. 뭐? 그게 뭔 소리야? 그 여자 빚 잔뜩 졌잖아. 당신 옆에 붙어있는 것도 그 때문인 거고.
그게 무슨 황당한 소리냐? 너 참, 야, 아무리 배가 아파도 그렇지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누나가 돈이 얼마나 많은데 빚을 왜 줘? 그거야 네 누나한테 물어보면 되지. 근데 곧 알게 되겠지 뭐. 아직도 빚쟁이들한테 쫓겨다니는 신세던데. 어쨌든 식사 잘하고. 아, 하필 옆 테이블에 앉을 건 뭐니 재수없게. 근데 아까 무슨 말이야 그게? 빚쟁이라니? 한번 그 여자 만났을 때 빚 독촉받는 거 우연히 보게 됐거든. 그 뒤로도 상간녀 소송할 때 변호사님이 귀띔해주더라고. 제대로 된 직장 하나 없고 채무도 잔뜩 있는 상태라고. 근데도 아직도 모르나 봐. 저렇게 한가롭게 밥이나 먹으러 온 거 보면. 다 지 팔자지 뭐. 쌤통이네. 그러니까. 한 달 후 남편 집. 아니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요. 나 돈 없다니까요. 그 여자랑 혼인신고까지 마쳤으면 그 여자 빚도 네가 갚아야 될 거 아니야. 얼른 돈 내놔. 아니면 네 몸이라도 팔아서 돈 주든가. 무슨 그런 소리를. 아니 나도 연락 안 된다니까요. 나도 그 여자한테 2억이나 못 받았다고요. 그건 내 알 바가 아니지. 아 빨리 그 여자 데려와. 아 진짜 나 모른다니까 그러시네. 그럼 좀 맞아야 생각이 나려나? 어! 다음날 요양병원. 얼굴이 왜 그 모양이야? 어? 그럴 일이 있었어요. 근데 왜 부른 거예요? 바쁘다니까요. 날 이런 썩어 빠진 곳에 데려다 놓고 넌 바쁘단 소리가 나와. 나 병원 좀 옮겨줘라. 진짜 이런 데서 살 수가 없다. 아님 나 좀 데리고 살든지. 싼 병원이라 그런지 요양보호사들도 싸가지가 없고 맨날 잠만 자는 약만 주고 밥도 맛이 하나도 없어. 좋은 곳으로 모신다고 그러더니 이게 대체 뭐 하는 거냐? 어? 지금 아들 장기가 다 털릴지도 모르는데 그런 소리를 하고 싶어요? 그냥 참아요. 여기도 병원비 내기 빠듯하다고요. 장기가 털린다니 그게 뭔 소리야? 그러고 보니 선이 걘 왜 요즘 연락이 안 오냐? 나 여기 처박아 놓고 소식이 없어. 간호사한테 들어보니까 병원비도 네가 낸다며.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어? 예전에 동희가 했던 말 기억나요? 그 여자 빚 잔뜩 졌다고. 갑자기 여기서 그 얘기가 왜 나와? 그 얘기가 딱 맞았어요. 그 여자 진짜 빚 많더라고요. 혼인신고 하자마자 잠적해버렸는데 덕분에 사채업자들이 귀신같이 알고 달려들어서 나보고 돈 내놓으라고 한다고요. 그 여자가 2억도 나한테 빌려갔는데 여태 안 갚았고요. 그래서 나도 지금 미치겠어요. 나?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럼 동희 걔는 다 알고 있으면서 우리한테 자세히 설명을 안 해준 거야? 이 괘씸한 것 같은 일이라고. 그냥 엿먹으라고 그런 거겠죠. 암튼 나 살기에도 빠듯하다고요. 어제도 사채업자한테 맞아서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사람을 왜 때려? 경찰에 신고부터 하지. 경찰에 신고해서 뭐해요. 아무튼 나 힘드니까 엄마까지 이러지 말아요. 안 되겠다.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당장 나 퇴원시키고 동희 그 기집애부터 만나자. 뭐 어쩌시려고요? 일단 내 말 들어. 걔 때문에 내 아들 인생 이렇게 망가졌는데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지. 위자료는 우리가 받아야 되겠다. 다음 날 카페. 무슨 일이야? 어머니까지 데리고 오고. 너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냐? 다짜고짜 그게 무슨 말이에요? 뭐 때문에 불렀냐니까. 그때 네가 한 말 왜 자세히 말 안 했냐? 네가 말만 제대로 했어도 내가 이 수모를 당할 이유는 없었을 텐데. 나 진짜 엿먹으라고 그런 거야? 어? 이제야 알았구나. 그래도 꽤 오래 갔네. 넌 이게 재미있어. 위자료에 재산분할에 받을 만큼 다 받아놓고 그 여자 사기꾼이란 말을 안 해주면 어쩌단 거야. 이혼하는 마당에 내가 그런 말 해봤자 뭐 하겠어.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난 분명히 얘기했어. 안 들은 건 당신들이지. 위자료는 당신들이 나한테 한 짓이 있으니 받은 거고 난 아무 잘못이 없는데. 그래도 말은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너가 자세히 얘기 안 해주는 바람에 난 빚쟁이들한테 쫓겨다니고 우리 엄마 싸구려 요양병원에서 고생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준 위자료 절반만 나한테 다시 보내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저렇게 당당하게 바람 피우는 것도 그렇게 말하더니. 나 오랜만에 부른 이유가 이거밖에 없을 것 같아서 온 거긴 한데 이렇게 뻔뻔하게 나올 줄은 몰랐네.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 그래도 이렇게 망한 모습 직관하니까 좋다. 얘기 다 끝났지? 그럼 나 갈게. 둘이서 빚 갚으며 아주 잘 살아보세요. 쟤 말하는 거 좀 막혀 죽겠네. 얼른 가서 쟤 잡아와라. 잡아서 뭘 하겠어요. 그때 말 좀 주의 깊게 들을걸. 1년 후. 그 뒤로 저는 더 열심히 살았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 일도 더 바빠지고 보수도 높아져서 보다 여유롭게 살고 있어요. 물론 재산 분할이랑 위자료 덕분에 더 넉넉해진 것도 사실이고요. 그 뒤로도 전 남편은 종종 연락을 해오며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1년 전과는 다르게 막 울면서 비는데 한심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저번에 전 남편 집 근처를 갈 일이 있어서 갔다가 전 시어머니를 마주쳤거든요. 근데 휠체어를 끌고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전에 저랑 살 땐 가끔 가족 이름을 잊는다거나 옛날 일을 어제 일어난 것처럼 하는 정도였는데 아이의 치매가 많이 발전된 것 같더라고요. 모른 척하고 돌아왔죠. 형님들한테도 연락이 왔는데 이혼하길 잘했단 소리를 하면서도 본인들이 어머니 돌보겠단 말은 안 하더라고요. 이제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겠죠. 전 이제 전 남편이고 시어머니고 연락처를 아예 차단해 버렸거든요. 모든 게 다 정리된 지금 저는 여느 때보다 행복하고 자유로운 생활을 만끽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시어머니를 모시겠다고 했던 것도 이혼을 한 것도 모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